안녕하세요, 롱장입니다. 이번에 정부 대책이 나왔죠. 88 대책이라고 불리고 있는데요. 이거에 대해서 정리를 해드리고 싶어서 영상을 켰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핫 이슈는 제 티색깔처럼 그린벨트가 지금 핫 이슈인데요. 아마 이게 한동안 시끄러울 거예요. 그린벨트를 푸는 문제가 정말 보통 문제가 아닌데 얼마나 절박했으면 여기까지 손을 대는지, 그리고 마침 예전 이명박 정권 때 했던 행정인데 그때 같이 일했던 분도 계시고 서울시장님도 계시고 해서 이게 왜 이런 결정이 나왔는지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궁금하긴 하지만 뭐 그건 제 생각이니까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는 게 좋을지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일단 세 가지로 정리를 해드릴게요. 첫 번째, 그린벨트를 풀어서 아파트 때려 짓는다. 두 번째, 정비사업 특별법 만들어서 밀어준다. 세 번째, 빌라를 살 수 있도록 수요를 조금 살려준다. 요 세 가지 정도인데요. 요 세 가지를 말씀드리기 전에 두 가지 대전제 조건을 말씀을 드릴게요. 이 두 가지 대전제 조건이 훨씬 더 중요하고요. 이 두 가지를 알고 세 가지에 대한 분석을 들으셔야지 여러분들이 속아 넘어가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정부가 이 정도로 절박한 대책을 발표한 이유는 대책이 절박한 게 아니고요. 발표가 절박한 발표인 거예요. 이게 맞는 표현입니다. 뭔가에 쫓기듯이 일을 하고 있는데요. 이건 뭐냐? 통계입니다. 근데 통계에 문제가 있다는 건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걸 고칠 생각이 없고 이미 원희룡 장관님 때 타이밍 다 놓쳤습니다. 전 이미 늦었다고 판단을 하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 아파트 지금 폭등 중입니까? 이게 문제예요. 한국에서 지금 막 올라가고 있는 아파트는 5%가 안 돼요. 여러분 댓글을 달아주세요. 여러분 아파트 정보점 찾으셨어요? 지금 막 올라가고 있어요? 지금 막 이 불길이 느껴지세요? 느껴지는 분들은 굉장히 좋은 상품을 가지고 있다는 뜻이니까 그건 정말 다행이지만 그렇지 않아요. 한국 국민 대부분이 느끼지 않고 있는 상태예요. 그런데 통계가 그렇게 나오고 언론이 때려대니 쫓기듯이 발표를 한 거예요. 오죽하면 그것도 그린벨트. 현 정부 내에서 절대 할 수 없는 정책만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3기 신도시, 1기 신도시 정비사업, 그린벨트 해제. 여러분 생각에 현 정부 내에서 할 수 있나요? 아니요. 제 의견이 아니고요. 불가능합니다. 가능하지 않아요. 물리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굉장히 절박하겠죠. 하지만 포인트는 뭐예요? 가고 있는 아파트만 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 첫 번째를 반드시 아셔야 되고 정부는 여기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다는 거예요. 언론이 때리면 반응하는 겁니다. 하지만 현실은 달라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현실은 상위권, 상상위권의 아파트만 달리고 있는데 지금 정부 정책은 다 같이 가고 있는 거에 대한 대책이 나왔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정부가 매매가에 집중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물론 전세 관련 대책도 있지만 전세도 너무 절박하게 냈어요. 서울 내에서는 무한대로 매입해서 전세를 놓겠다는 건데 그게 실제로 나중에 성적표를 받아봐야 되겠죠? 그리고 그게 그렇게 단순한 문제면 옛날에 전세 문제가 있던 정권에서 다 했겠죠. 2014년부터 본격적으로 박근혜 정권에서 전세가를 잡기 위해서 다주택자를 왜 늘렸겠어요? 왜? 다른 거 다 놔두고 왜 다주택자를 늘렸겠어요? 자기 임기 이내에 실제로 일어날 수 있게 하는 게 그 정도이기 때문이에요. 현실적으로 성공을 했는데 성공했던 사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가 직접 개입해서 집을 사서 전세를 놓겠다. 다만 이걸 무한대로 하겠다. 굉장히 강력하게 어필했지만 제가 판단했을 땐 현실성이 너무 떨어져요. 그 외에는 전세 대책이 없는데 현 시장의 진짜 문제는 월세랑 전세입니다. 얘네가 매매가에 영향을 미칠 건데 여기에 포인트를 두고 있지 않고 또 매매가에 포인트를 두고 있는데 그 포인트를 두고 있는 매매가도 잘못 맞춰졌죠, 포커스가. 그러니까 애시당초 맞는 정책이 나올 수 있는 판이 아니에요. 이 판의 본질, 진짜 이유에 맞는 정책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첫 번째, 두 가지 이제 알고 가시는 거니까요. 그린벨트 푼다. 이거는 다른 거는 일단 얘기할 필요가 없고요. 부작용은 많아요. 이제 기획부동산 떠가지고 난리칠 거 뻔하고요. 이건 역사적으로 바뀜이 없어요. 그리고 땅 가격 그리고 정말 예전에 LH 사건 기억하시죠? 별의별 사건 다 나올 겁니다. 근데 그거는 나중에 다루기로 하고요. 일단 너무 오래 걸려요. 그리고 예전에 이명박 정권 때 이걸 했어요. 보금자리 주택을 해가지고 세곡 내곡을 개발하고 저가에 이 주택을 공급을 했는데
그때는 뭘 같이 했었냐면 사전 청약을 같이 했어요. 그런데 현 정부는 사전 청약 시스템이 지금 안 돌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부동산 시장 상황이 그때랑 다른데 같은 방법을 또 시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린벨트 해제해서 앞으로 많이 지을 거다, 이렇게 이미지를 주고 사람들에게 뭔가 강력하게 어필을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당장 월세 전세 만기가 된 분들은 뭔가 선택을 해야 되는데 사전 청약도 없다면은 또 월세 전세를 선택해야 되거든요. 제 요는 뭐냐면, 너무 오래 걸릴 거고 현실성이 떨어지는 와중에 사람들한테 강하게 어필이 된다면 월세 전세 수요가 늘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지금 시장에서는 맞는 방법이 아니에요. 왜냐면 지금은 월세 전세 매매가 같이 올라가고 있거든요. 지금은 전세 월세부터 먼저 잡고 매매가를 잡으면 되는데 아무것도 포기를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린벨트를 풀어가지고 아파트를 짓는 건 너무나 장기적 불투명한 계획이고 너무 어려운 길이고요. 사람들에게 지금 현실의 갈증을 해소하기에는 부족한 부분이 많다, 이렇게 정리를 하고 싶어요. 두 번째는 정비사업 특별법이에요. 정비사업 특별법을 만드는 이유가 뭐예요? 정비사업이 잘 안 가고 있기 때문이에요. 여기서부터가 중요한데요. 정비사업이 안 가고 있는 이유는요, 법이 복잡하고 정부가 안 도와줘서가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정비사업 갔던 데 한번 쭉 살펴보세요. 뭐 경희궁자이, 개포동은 말할 것도 없고요. 지금 서울에 따져보면 정비사업 성공한 데가 굉장히 많거든요. 엄청 동네가 좋아졌죠. 저기 서대문구 가지루탄 한번 가보세요. 그때는 법이 간단했나요? 개포동이 대표적인데요. 정비사업은 언제 가서 완성이 되냐면요, 부동산 호황기, 인근의 구축 가격이 쭉쭉 치고 올라갈 때 인간들의 탐욕을 멈고 정비사업이 내다 달려요. 정부가 강력하게 규제를 해도 못 지어서 미쳐서 안달이 나는 게 정비사업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정비사업 자체가 돈이에요. 이게 욕을 하시는 분들도 어쩔 수가 없는 게, 돈이 안 되면 정비사업은 할 이유가 아무것도 없어요. 왜 그러냐? 직접 해보시면 너무 힘들고 위험하고 지저분한 일이 많아요. 돈이 아니면 그걸 할 이유가 없어요. 그것도 아니라면 정부가 나서서 하면 되겠지만 안 하잖아요. 못 합니다. 그 정도로 어려워요. 그러면 결론은 정비사업이 못 가는 이유는 사업성이 손상됐기 때문인데, 사업성이 손상난 이유는 뭐냐면 구축 가격이 손상됐기 때문이에요. 부동산 시장 자체가 침체됐기 때문이에요. 그 증거로 이번에 구축 가격이 다시 올라가는 그 지역들은 정비사업이 다시 달리고 있습니다. 확연하게 보여요. 구축 가격이 살아나면요, 정비사업도 살아납니다. 왜냐면 투자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정비사업은 결국 이게 완성됐을 때 얼마짜리가 될 수 있냐는 인간의 탐욕이 정말 중요한 키포인트인데, 인근의 신축이나 구축 자체가 가격이 빌빌거리고 있는데 추가 분담금까지 기다리고 있는데 얘를 완성시킬 이유가 없다는 거죠. 그런데 그러면 안 하면 그만인데, 집이 필요한 건 이 사람들도 마찬가지지만 이 투자자들도 마찬가지지만 정부도 필요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 사업성을 올려줄 생각부터 해야지. 법으로 또 도와준다? 그렇게 해서 여태까지 효과가 있었던 게 뭐가 있는데요? 돈이 안 되는데 정부가 도와준다고 뭘 해요? 결과는 뭐예요? 애시당초 사업성이 잘 나오던 것들만 이번에 혜택을 누릴 거다. 그 와중에 이게 야당을 통과한다는 보장은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즉, 이 정비 사업에 대한 특별법도 지금 시점에 맞지가 않아요. 이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구축 시장이랑 부동산 시장 살려주면은 알아서 굴러갑니다. 그땐 규제를 해도 굴러갑니다. 근데 통하지 않을 엉뚱한 방법을 쓰고 있다는 게 제 판단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 빌라는요, 나중에 차차 더 말씀드릴 건데 오늘 언급하고 싶지도 않아요. 지금 빌라를 한 채 정도 더 투자라는 거잖아요. 청약권을 지켜줄게. 무주택이지만 일정 규모, 일정 가격 이하의 빌라를 사도 돼. 너 이미 집이 한 채 있지만 그 비과세 잃을까봐 겁나지 빌라 한 채쯤 더 해도 되라고 하겠지만, 지금 빌라를 누가 사요? 그거 누가 삽니까? 지금 빌라 시장을 완전히 쑥대밭으로 만들어놨는데 빌라 시장 정상화가 최우선 돼야 돼요. 시장 정상화가 이번 정부의 테마 아니에요? 메인 테마는 이게 시장 정상화예요. 여러분, 그린벨트 푸는 게 시장 정상화예요? 정비 사업장한테 혜택 주는 게 시장 정상화예요? 빌라 한 채 더 살 수 있게 해주는 게 시장 정상화예요? 댓글 좀 달아줘. 이게 무슨 시장 정상화예요? 이미 완전히 정상 궤도에서 벗어났고요. 이 세 가지 전부 다 별 효과 없어요. 두 번째는 효과가 있을 수 있죠. 어딘만?
좋은 입지만 첫 번째도 효과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왜냐면 사람들이 나중에는 여기 그린벨트 풀려서 아파트들 들어올 거니까 빨리 더 노른자로 중심 입지로 들어가야겠다. 또는 여기 나중에 청약 넣어야 될 수도 있으니까 애중간한 아파트는 사지 말자. 지금 같은 현상이 계속 일어나는 거죠. 세 번째 빌라는 이거 가지고는 어림도 없어요. 이렇게 정리가 되기 때문에 사실 뭐 딱히 제가 이거에 대해서 평가를 하기도 애매한 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현 정부가 할 수 있는 게 많지가 않아요. 방법이 없어요. 방법이 없고 너무 코너에 몰리니까 오히려 너무 요란하게 너무 크게 반응을 하는 거예요. 이게 보이는 사람들한테는 보일 거예요. 근데 보나마나 또 제 댓글에 너 쫄았냐? 떨고 있노? 아니면 약간 후달리시는 게 저는 느껴지는데요. 지금 이게 약간 떨고 계시죠? 무섭죠? 이런 댓글이 달리기 시작을 할 거예요. 이래요. 그런 분들을 위해 발표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 그린벨트 푼다, 앞으로 쏟아 붓는다는 얘기에 반응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 게 현실적인 거래를 해보신 적이 없거든요. 당장 집이 필요하면 당장 줘야 돼요. 내가 당장 집이 필요한데 10년 후에 준다고 하면은 그 10년 동안의 시장에서 뭔가 반응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그건데 현실성이 없다는 거예요. 뭐 앞으로 정책을 더 낼 수도 있겠지만 제일 큰 문제는 이미 이렇게 크게 냈잖아요. 이거 엄청 큰 거예요. 앞으로 할 일 엄청 많거든요. 이런 식으로 계속 내는데 국민들이 어느 순간 발표는 계속 나는데 진짜 사실 정작 내 손에 아무것도 남는 게 없네. 이걸 깨우치는 날이 오게 되면, 근데 가격은 더 올라가면, 근데 전월세가 더 올라가면은 그때는 패닉이 나올 수가 있는데 이런 발표를 지속하시면 좋을 게 없다고 판단합니다. 오히려 역작용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조심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건 제 의견일 뿐입니다. 참고 부탁드리고요. 제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좋은 하루 되시고요. 감사합니다.